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첫 진도네요. 자, 이제 마지막 진도 과정이니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자, 총론부터 배운 거니까 확인나는 차원에서 총론은 부담 없이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페이지예요? 20페이지. 20페이지 나와 있죠? 조세의. 자, 이런 거 지금 하면은 요거도 먹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조세가 뭐다? 모든 세금을 조세라 그러죠? 자, 세금은 누구만이 거둘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경비 충당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려면 법률에 의한 뭐가 충족이 돼야 돼? 과세요건. 과세요건이죠? 법인이나 개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을 세금의 정의다.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국가가 징수하면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면 뭐다? 지방세. 그럼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요건이 충족돼야죠? 과세 요건 몇 개? 4개. 첫 번째, 과세 대상.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안 까먹는 거. 이렇게 가끔가다 과세 요건 4가지 안 까먹는 것도 나와요. 자, 그 다음 조세의 특징은, 자, 과세 주체. 똑같은 말이 뭐다? 과세권자.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이 과세권자가 되죠? 국가가 걷어가면 뭐다?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면 지방세. 그 세금은 경비에 충당하죠? 일반 경비에 충당할 수도 있고 특정 목적, 목적세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세군거는 법에 의해서 충족하되 뭐가 충족돼야 된다? 과세요건.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원칙은 뭐다? 금전납부. 일시불납부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예외는 물납 또는 뭐를 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고요. 자, 다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가자고요. 자, 칠판 보세요. 자, 재산세는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그래서 재산세는 요건이 얼마 초과? 250초과.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해야죠? 2개월. 그래서 252개월. 종부세는 250초과 6개월. 그리고 양도세는 뭐다? 1000초가 2개월. 분할납부네요. 자, 그 다음 물납이 되는 거는 딱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밖에 없죠? 물천지 1000초가. 부동산은 어디에 것만 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거. 그러나 국세에서 물납이 되는 거는 상속세가 있어요. 이거는 출제 제외예요. 참고. 그래서 결국 뭐다? 재산세와 뭐다?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요건이 충족되면 되네요. 자, 우리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뭐가 날라와요? 지방교육세 날라오죠? 지방교육세 같이 날라오잖아요. 20% 재산세 날라올 때. 그리고 뭐도 같이 날라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같이 날라온다고요. 이렇게. 집 있는 분들, 자, 재산세. 자, 여기 뭐를 포함해? 도시지역분. 따로 부가징수도 할 수 있죠? 도시지역분이 날라오죠? 자, 그럼 재산세는 물납, 분납 되잖아요? 물납. 분할납부 된다고요. 뭐만? 재산세만. 근데 이 두 녀석은 물납은 안 돼요. 나누어서 내는 분할납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번에 개정된 게 소방분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가 되는데 소방분은 안 되니까 형평이 안 맞죠?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 이거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달 안으로 개정된 법을 프린트로 나눠준다고요. 그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들어요. 자, 이번에 포인트는 뭐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은 안 돼요. 물납이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세법이 참 어려워요. 그죠? 집이 있어야 이런 고지서 계속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나야 합격본에 드는 거예요. 해봤어요, 그냥? 해봤다고요? 자, 첫 번째 개정이 뭐라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알아들었어요?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1쪽이네요. 자, 세법은 기본이 뭐다? 국세, 지방세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국세, 지방세는 필수입니다. 자, 칠판 보자고요. 국세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개 있어? 13개. 13개. 지방세는 세금의 종류가 몇 개가 있다? 11. 관세 빼고 13개. 이거 11. 토탈 몇 개예요? 24개. 국세, 지방세. 자, 21초. 자,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 소득세, 종부세, 농특세, 인지세는 국세라고요. 다 이런 게 국세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소득세, 종부세, 농특세, 인지세, 부동산 관련. 나머지는 부동산 관련 없어요. 국세라고요. 자, 그 다음 지방세. 우리가 배우는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지지. 좌우간 지자로 시작하면 몰라도 지방세예요. 지자로 시작하는 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알아들었죠? 뭐 이거 다 이런 게 지방세라고요. 토탈 세금의 종류는 몇 개다? 24개. 24개 중에서 우리는 일부만 배우네요. 자, 그리고 지방세는 뭘로 나눈다? 과세권자로 나눠서 걷어가죠? 과세권자로 나눠서 취득세는 힘싼 자가 걷어간다. 취득세는 무슨 세다? 특광도세입니다.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것도 특광도세예요. 지. 원래 지자로 시작하는 거 4개잖아. 뭐가 빠졌어요? 지방소비세는 특광도세가 아니라 특광시군세입니다. 참고로. 자관 취득세만 알면 되죠?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거 3개는 힘센 자가 걷어간다. 특광도. 단 지자로 시작하는 거에 뭐가 빠진다?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입니다. 구세가 아니라 참고로 알아두라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안 까먹는 거. 등 긁을 때 도구가 필요하죠? 도구세. 자, 그 다음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시군구세. 우리가 시군구세를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해요? 시군세. 특광도세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이렇게 한 글자로.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안 까먹잖아요. 취득세는 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재산세는 시군구세. 참 오늘은 세법 할만하지 않습니까? 확인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자, 기본서 몇 쪽으로 들어갑니까? 22쪽. 자, 22쪽. 22쪽 봤어요? 자,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 근데 아까 지방세, 특광도세 나눴죠? 특광도세 나눴어요. 근데 지방 소비세 한번 밑줄 그어봐요. 위에다가. 22쪽 꼭대기. 특광, 지방 소비세 있잖아요. 밑줄 긋고. 지방 소비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의 일부예요. 부가가치세는 국가에서 걷는다고요. 일부를 지방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지방 소비세는 뭐의 일배다? 소비, 부가가치세의 일부예요. 그럼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그 다음 도지역에서는 누가 걷어간다? 누가 걷어가? 자, 도세 나왔잖아요. 자, 이거 여기 보세요. 이거 조금 이게 이상하네.
자, 칠판 보자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지방 소득세가 아니라 이게 뭐다? 지방 소비세 알아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봐요. 자,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오시면 지. 그래서 지방 소비세가 특광도세예요. 소비가. 그럼 지방 소득세는 아까 빠졌다 그랬죠? 이거는 뭐다? 특광시군세.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방 소비세는 취득세랑 같이 가. 소비.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일부는 같이 가지만 일부는 따로 가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특광시에 지방소득세 나와 있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도 밑에 시군에도 뭐가 나와 있어? 지방소득세가 나와 있어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뭐를 밑줄 그어야 돼요? 지방소득세, 특광시에. 그 다음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은 특광에서도 생기고 시군에서도 생긴다. 소득은 이런 식으로요.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쉽게 나왔을 때는 취득세는 특광도세, 등록면허세는 도구세, 자, 재산세는 시군구세. 쉽게 나왔을 때, 어렵게 나왔을 때는 뭐를 갖고 장난친다? 지 갖고 장난쳐요. 지인데 소비세야. 소비세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양다리 걸쳐 있다. 지방소득은 양다리 걸쳐 있어야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특광시군이다. 어렵게 나왔을 때요. 쉽게 나왔을 때는 3개만 알면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지자로 시작하는 게 4개예요. 4개. 4개 중에 하나는 양다리 걸쳐 있다. 하나가 뭐다? 소비가 아니라 지방소득세입니다. 자,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 21쪽. 자,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자, 보통세는 뭐다?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거죠. 자, 칠판 봐요.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보통세. 그럼 보통세 반대가 뭐다? 목적세. 그럼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세 종류는 토탈 몇 가지가 있어? 5개. 국세에 대한 목적세 3개. 농교교.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국세. 절대로 지방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많이 걷는 거니까 국세. 그 다음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지방세.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목적에만 사용합니다.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고 그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하는 데만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고 그런 목적세 종류는 토탈 5개인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동산 관련은 3개만 출제된다고요.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자, 보통세는 다고, 자, 목적세 토탈 몇 개? 밑에 5개. 목적세 종류가 일단은 5개죠.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얘기한다? 보통세. 그래도 농교교 지지 5개예요. 농교교 지지 이렇게 5개.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일반 경비에 두루두루 사용하는 뭐다? 목적세. 이렇게 했던 거 또 하니까 또 새로워요. 원래 인생은 새로운 거예요. 항상. 그죠? 자, 그 다음 자 23조 기본서 전가유무에 따라 이거는 용어. 직접세가 뭐다? 내가 직접 부담하고 내가 직접 납부하는 게 직접세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직접세예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고 이게 직접세라 그래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하잖아요. 모든 세금은. 그러나 밑에 간접세는 뭐다?
내가 부담은 하지만 납부는 사업자가 해주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 내가 부담하잖아요. 10%. 납부는 사업자가 해줘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술세, 주세. 술 먹을 때 세금이 들어있어요. 주세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은 뭐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세금 속일 수도 없어. 담배 피는 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담배 필 때 세금이 들어있다고요. 납부는 사업자가 해준다. 자, 그 다음 4번은 알아야 돼. 귀속 여부에 따라 인세, 물세. 우리 수없이 배우잖아요. 인세, 물세. 인세, 물세. 수없이 들어봤죠? 인세가 뭐다? 글자 그대로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인세. 물세는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자, 칠판 보자고요.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이 생깁니다. 갑돌이가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사람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여러 개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 과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인세의 특징은 사람 중심으로 너는 재산이 많구나, 소득이 많구나, 합산 과세합니다. 재산가액이나 무슨 가액을, 소득을. 자, 그리고 옆에 적어야죠. 그럼 합산하니까 원칙이 무슨 세율로 계산한다? 초과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산하니까 원칙이. 왜 합산해?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면 세율도 높여야지. 그래서 인세는 원칙이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네 번째 줄. 이유는 뭐다? 합산하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자, 물세. 자, 물세가 뭐다? 자,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죠? 그럼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물세. 그래도 물건별로 개별 과세합니다. 물건 보고 개별 과세를 원칙한다. 그럼 물세는 합산을 안 해요. 물건 보고 개별 과세하는 거라고요. 인세는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거고, 물세는 글자 그대로 물건별로 개별 과세한다. 그러면 개별 과세하니까 물건에다가 일정한 비율을 곱해야죠. 무슨 세율을 써서 세금을 계산할까요? 비례세율. 그래서 누진세율도 있고 비례세율도 있네요. 그래서 물세는 물건 보고 개별 과세하니까 원칙이 누진을 안 쓰고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을 쓴다. 자, 23페이지 다시 한번 가봐요. 밑에 23페이지 나와 있죠? 인세, 물세. 자, 오른쪽 조그만 거. 자, 취득세는 물건 보고 60일 이내에 걷잖아요. 취득세는 물세예요. 오른쪽 23쪽 봤어요? 등록면허세도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다, 따로따로 계산하죠? 물세다. 그 다음 재산세는 양다리 걸쳐 있어요. 인세, 물세. 그럼 재산세는 토지는 인세죠? 소유자별로 합산하잖아.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이런 땅이 있었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인세는 딱 두 가지예요. 땅, 토지,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럼 나머지는 다 물세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계산하는 물세예요.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따로따로 과세하는 물세라고요. 자, 그 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소유자별로 전국의 땅이나 주택을 합산하죠. 종부세는 인세예요. 종부세는 인세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뭐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 때는 합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이렇게 딱 5개. 그래서 인세와 물세를 같이 쓰는 세금은 뭐다? 재산세.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물건 보고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공부합시다.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자,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과세표준 딱 나오면 뭐가 나와? 종가세,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을 종가세입니다. 가액이나 금액, 대부분은 종가세죠? 그러나 가액이 아닌 수량, 중량, 건수로 계산하는 것은 종량세입니다.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는 뭐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과세표준. 알아들었나요? 과세표준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가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하는 세금은 5개 중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등록면허세. 나머지는 다 종가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나왔잖아요. 등록면허세. 세목에 등록면허세. 나왔잖아요. 그 다음 종량세도 밑에 등록면허세 나와 있어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하는 세금은 뭐는 알아야 돼요? 등록면허세다. 자, 여기 보세요. 왜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예요?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을 계산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어떻게 계산해요? 전세금액의 0.2. 그 다음 말소시킬 때는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건당 6,000원. 자, 그래서 결론이 나왔잖아. 자,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종가세는 뭐를 곱해? 정률세율, 비율을 곱해야죠.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와요. 그리고 종량세는 뭐를 곱해야 돼? 금액을 곱해야 된다고요. 가액에는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수량에는 금액을 곱해야 된다고요. 정액세. 그래서 우리가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얼마야? 매일 건당 얼마? 6,000원. 이 6,000원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정액세율. 세 글자로 정액세. 그래서 그래야 세액이 나와요. 그럼 가액에는 비율을 곱해야죠. 율이 정해져 있잖아. 비율은 두 가지가 있네요. 일정하게 곱하면 뭐라 그래요? 비례세율. 그리고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률세는 세금 종류에 따라 이렇게 세금 계산하잖아요. 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퍼센트가. 아까 물세에는 비례세율을 곱하죠. 인세에는 누진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정율세, 율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 율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뭐라 그런다?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르면 강론에서 또 배워요. 그러나 조세총론을 잘하는 분들이 세법 고득점을 해요. 왜? 전체 내용이잖아요. 그죠?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조세총론 힘들지만 반복해서 좀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25쪽. 독립성 여부에 따라. 이거는 별 하나 딱 붙이세요. 독립성 여부에 따라. 이거 이번에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단독 문제. 독립성 여부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눈다고요.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본세. 그래서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가치세가 아니라고요.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에 알아들었나요? 부가세, 독립세에 부가 붙여서 내는 세금. 부동산 관련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두 가지가 있어요. 부가세는. 그럼 농특세는 여기 보세요. 농특세는 아까 배웠죠. 국세, 엔드, 목적세,
and 부가세 이렇게 한 줄로 물어보면 농어촌 특별세를 찍어야 된다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는 목적세, 본세와 같이 붙여서 납부하는 부가세라고요.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죠. 지방세 and 목적세 and 부가세 이렇게 한 줄로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죠. 목적세 and 부가세 이렇게 전체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전체 내용 국세 and 목적세 and 부가세는 뭐를 찍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지니까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는 뭐를 찍어야 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죠? 둘 다 붙어요. 자, 취득세 여기 보세요.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 2%에 뭐가 붙어? 10. 10이 붙어요. 납부세액에. 이게 기초.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여기서 2% 적용했죠? 2% 뺀 몇 프로부터? 20%. 여기까지가 기초야. 요렇게. 그래서 율이 다 20인데 2에만 10%입니다. 농특세 10%. 다 나머지는 20이에요. 율이. 그래서 농특세는 뭐다? 옛날 취득세잖아. 옛날 취득세가 몇 프로? 2%. 12부터. 그 지방교육세는 옛날 등록세에 냈던 거야. 그럼 등록세니까 2에서 이거 적용했으니까 2%를 뺀 22부터요. 근데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또 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취득세가 1억인데 5천만 원 감면받았어. 그럼 5천만 원은 안 내지만 거기에 20%는 농특세를 내야 돼. 그럼 취득세가 1억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5천만 원 감면받았으니까 취득세는 5천만 원에 2%가 붙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5%에 2%를 계산한다고요. 아, 감면받으면 취득세가 없잖아요. 취득세가 1억이야. 50% 감면받으면 5천만 원. 취득세 없어. 알아들었나요? 그 중에 20%는 뭐를 내야 돼? 농특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자가 들어가면 20%에 20%. 자, 그 다음 요거 유상거래. 어렵게 나왔을 때 주택이잖아. 유상거래 주택이죠.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자, 지방교육세는 2%를 빼죠. 근데 주택 유상거래는 세율이 몇 프로야? 1%, 2%, 3%잖아. 주택. 이거 왜 6억까지는 몇 프로? 1%. 7억 5천. 7억 5천까지는 2%. 나머지는 세분화. 9억 초과는 3%로 가잖아요. 주택은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거 주택거래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세율. 6억까지는 몇 프로야? 1%.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분화시키죠? 그럼 딱 7억 5천이 몇 프로였어요? 2%. 그 다음 9억 초과는 3%. 이거 상식이요. 그럼 이거는 뭐다? 과거법하고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주택 유상거래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는 원칙은 2% 빼야지. 이런 거는 2% 못 빼잖아. 2% 못 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 못 빼니까 어떻게 한다? 해당 세율에 1%짜리면 1%에 50을 곱한 0.5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6억까지는 1%잖아요. 2% 못 빼지. 해당 세율이 몇 프로야? 1%에 50을 곱한 절반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나왔을 때. 자, 나머지는 다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거. 다 정리됐어요. 대한민국 수강생이라면 11월 달부터 배웠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의 20%, 농특세는 감면세, 재산세는 뭐다? 이렇게 20%. 중요한 거는 재산세 계산할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어렵게 나왔을 때 도시지역부는 제외한다는 거예요. 왜? 세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도시지역부는 재산세에 포함해죠? 그러나 뭐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제외한다고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종부세는 농특세, 납부세. 이거 제일 하가 뭐다? 이름이라도 알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단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고요. 이름을 먼저 정리하세요. 자, 양도세 보라고요. 자, 양도세는 납부세액에는 없어요. 감면세액에 붙는다. 감면세액에 붙어요. 그럼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양도세는 없죠?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내야 돼요. 그럼 전체적으로 감면은 몇 군데 나와? 세 군데. 감면, 감면, 감면. 세 군데 나와요. 감면, 감면, 감면세액에 본세는 안 내지만 20% 농특세를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감면, 감면, 감면. 감면 받으면 본세는 없지만 그 중에 20%는 농특세로 내라.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이름 배웠죠? 가장 쉬운 게 뭐다? 취득세잖아, 이거. 농특세 2%에 몇 프로 붙여?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2%를 적용했죠? 2%를 뺀 녀석의 20%.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게 기초라고요. 이게 취득세는 2% 알아들었나요? 지방교육세는 2%를 빼줘야죠. 따로따로 하는 거니까. 이게 기초예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와 주택유상거래. 주택유상거래는 하나, 둘, 셋 이런 거는 2% 못 빼잖아. 옛날 법하고 관련이 없어요. 주택유상거래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는 2% 빼는 게 아니라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1%면 0.5로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주택유상거래 뭐 계산할 때?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재산세,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도시지역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왜? 세부담을 줄여주겠다. 너무 많잖아요, 20%면.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자, 여기 간주취득 무슨 세금 내야 돼요? 간주취득은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오늘 수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체기 때문에. 간주취득은 무슨 세금 내야?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간주취득은 취득세 몇 프로 내는 거야? 2%. 2% 낸다고요. 이게 취득세 본세잖아. 알아들었죠? 그죠?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지만 취득할 때는 취득세 2% 내죠? 자, 2% 내고 또 뭐도 같이 내야 돼? 뭐도 같이 내야 돼? 농특세. 농특세도 같이 내죠. 그럼 2%에 몇 프로 낸다? 10%. 이렇게. 간주취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취득세는 2%만 내는 거야. 2%에 10%는 뭘로 내야 돼? 농특세. 이게 10%야. 중요한 거는 2%짜리는 지방교육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세 2%만 내는 거니까.
지방교육세는 부과를 안 합니다. 간주취득은 2%만 낸다고요, 이거. 취득세 2%, 농특세 내야 돼요. 2%에 10% 농특세 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간주취득은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유권이 아니니까. 이거 뭐예요? 옛날에 취득세, 이거 옛날에 등록세예요. 농특세는 옛날에 취득세. 요거는 옛날에 등록세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다음 간주취득은 2%를 뺀 세율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2%만 내는 거니까. 지방교육세 10%만 따라가요. 그래서 간주취득 2%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6글자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알면서 그러네요. 22%를 뭐라 그런다? 중과기준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프린트 봐요, 한번. 자, 프린트에 1페이지에 포인트 적혀 있어요. 1페이지 독립세, 부가세 적혀 있죠? 자, 거기에서 이제 어렵게 나왔을 때 적으라고요. 자, 첫 번째 재산세, 납부세액이 20% 붙죠? 이거는 도시지역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이유는 세부담이 너무 크니까. 적으세요, 프린트, 오늘 프린트에. 자, 그 다음 취득세. 취득세는 두 가지로 나누죠? 왜 두 가지로 나눠? 옛날 취득세의 농특세, 옛날 등록세의 지방교육세죠? 그럼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간주취득은 제외. 간주취득은 제외합니다.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왜? 등기사항은 간주취득은 안 내는 거라고요. 취득세 파트에서는. 지방교육세 간주취득 제외. 알아들었죠? 좌우간 괄호가 나오면 포함하면 틀려요. 제외 제외. 도시지역분 제외. 지방교육세 2% 뺀 거 계산할 때는 뭐다? 간주취득 제외. 시험은 간주취득이라고 안 나와요. 중과기준세율 적용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온다고요. 항상 옛날 취득세 2%를 뭐라 그래요? 중과기준세율 2%만 과세하라. 등록면허세 과세하지 말아라. 간주취득은 그 얘기예요. 오늘은 고급 강의에 알아들었나요? 자, 이거 잘 들어. 이거 분석 잘해야 돼요. 이거 꼬아놓으면요. 자, 첫 번째 기초. 자, 칠판 봐요. 기초.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는다. 왕기초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취득세는 옛날 취득세와 옛날 등록세로 따로따로 부과합니다. 옛날 취득세는 2%. 옛날 등록세는 2%를 적용했으니까 빼고 알아들었나요? 20%. 요것만 10%. 나머지는 20%예요. 그리고 유상거래 주택은 2% 못 빼는 것도 있죠. 주택 유상거래는 못 빼니까 해당 세율의 50%를 곱한 지방교육세 계산할 때 나머지는 2% 빼는 거예요. 이걸 제가 또 여기에서 계산을 수없이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계산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잘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은 율. 이에만 10%다. 20%예요. 그리고 한 번 내는 세금. 감면세 한 번 내는 세금은 본세를 감면받으면 뭐다? 그 중에 20%를 농특세로 내야 돼요. 한 번 내는 세금, 감면. 매년 내는 세금은 없다고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함 제외 물어볼 때 재산세의 도시지역부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 20% 계산할 때 간주취득은 제외합니다.
간주취득은 취득세 2%만 내는 거니까 제외한다고요. 간주취득은 왜 지방교육세 제외? 2%만 내는 거니까 이거 2%만 내는 거니까.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무슨 관련된 세금이다? 부동산 활동 단계에서 취득 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이네요. 재산세, 종부세는 무슨 관계입니까? 보유 단계. 양도소득세는 무슨 단계다? 양도 단계.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양도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정리해야죠. 그럼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2개, 보유 단계 2개, 양도 단계 하나요. 5개는 일명 2글자로 뭐라고 배웠다? 상식. 이렇게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뒤쪽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3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기본서는. 30페이지에 나와 있다고요. 기본서에. 30페이지 위에 부동산 거래 활동별로 나누는 거죠. 취득, 보유, 양도. 이거를 거래 활동이라 그래요. 거래 활동. 활동. 30페이지.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취득농면허세는 취득활동,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활동, 양도세는 양도활동이죠? 근데 여기 봐. 여기 농특세는 무슨 활동? 취득세랑 같이 낼 때는 취득활동, 본세 따라갑니다. 지방교육세는 이럴 때는 취득활동,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활동, 이럴 때 농특세는 취득활동이죠.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같이 가죠. 보유활동, 이럴 때 농특세는 보유활동이라고요. 그리고 양도세에서 양도세는 납부세에겐 안 붙어요. 농특세가 감면받았을 때만 붙는다고요. 중요한 거는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부가세가 안 붙어요. 납부세액의 10%는 뭐가 붙어? 별도로 지방소득세.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예요. 따로 내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전체로 봐요. 농어촌 특별세 이때도 붙고 농특세 여기서도 붙고 여기서도 붙으니까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죠.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에요. 본세 따라가니까.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되면 이게 자동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이럴 때는 취득 관련. 그리고 이럴 때는 보유 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다? 농어촌 특별세가 답이다. 자, 프린트 전체 한번 봐요. 이거 전체 프린트 이거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틈날 때마다 일주일에 5번씩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돼. 전체 내용을 알아야 세법 점수 나와요. 자, 비교 프린트 이거를 잘해야 된다. 자, 오늘 배운 거 보자고. 1번. 자, 1페이지. 자, 1페이지 비교 프린트 찾았어요? 자, 쭉 세금의 이름이 나왔죠? 세금이 나왔잖아요. 자, 물납, 분납을 잘 봐요. 1번, 2번은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 분납 안 되죠? 재산세는 둘 다 된다. 종부세는 분납만 되죠? 양도소득세도 분납만 돼요. 자, 밑에 6, 7, 8, 9, 10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를 알아야 돼? 지역자본시설세. 8번 소방분이라고 나왔어요. 징수방법.
보통 징수죠. 소방부는 뭐는 할 수 있다. 분납은 할 수 있다. 이거 개정된 거예요. 8번에 소방분 재산세랑 같이 보통 징수하잖아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몰납은 할 수 없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8번. 그리고 지방교육세도 적어. 지방교육세도 분납은 되지만 몰납은 안 돼요. 6번의 지방교육세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번, 8번. 6번, 8번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7번도 똑같아요. 농특세도 분할납부 돼요. 그래서 6, 7, 8은 분할납부는 되는데 물납은 안 돼요. 6, 7, 8번. 그래서 이거 갖고 오신 분들은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거의 합격해요. 어디 있는지도 못 찾아. 자, 그 다음 6, 7, 8 어렵게 나왔어요. 과세권자. 6번 지자나. 특광도 맞죠? 지방세는 과세권자로 구분해야 돼요. 국세는 구분 없어. 8번도 지자잖아. 특광도 알아들었나요? 10번도 지자나. 지방 소비세가 아니라 뭐다? 소득세. 소득은 양다리 걸쳐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특광시군세야. 10번. 그럼 지방소득세랑 비슷한 이름이 뭐야? 지방소비세는 특광도세야. 알아들었나요?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헷갈리면 안 돼요. 어떻게 외워? 소득은 양다리 걸쳐 있어요. 특광에 가서도 벌고 시군에 가서도 벤다. 그럼 나머지 지자로 끝나는 거는 한 곳에서 벌어. 특광도. 했던 거 또 하고 있네요 지금. 그래서 이 3, 4월 달은 뭐다? 심화강의예요. 알아들었습니까? 안 배운 거를 업을 시켜서 강의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교 프린트를 여러분들 걸로 3, 4월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점수가 나온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네, 쉬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